소니전자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8% 감소했고 영업이익 27%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5회전 예상되고 PBR은 0.74로 낮은 상태입니다.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 비정상 표기라고 표현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니전자 프로필입니다. 본사는 충북 충주시 목행 산단 2로 59번지 홈페이지 들어가 봤고요. 수동 진동자 및 응용 제품 등 정밀 공업용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본사 건물인데 마치 무슨 학교를 폐교한 학교를 인수해서 리모델링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아주 한 옛날 풍미가 나는 그런 건물이네요. 주가는 1760원으로 1년 전보다 3.5%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PBR은 0.74 상태고요. 2% 상승했습니다. 거의 흥미가 없는 그런 주식인 것 같죠. 5% 이상 주주는 차상권 씨가 5.29%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4.63%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30억 6,700만 원으로 2.8%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2%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봅니다.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상품 유통업으로 변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값싼 중국산을 수입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조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수입하는지 이런 등등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운영경비가 21.8%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1.48로 0.3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없으니까 또 가공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 유통업이 되겠습니다. 소니전자는. 그럼 어디서 상품을 수입해다 파느냐? 알려주질 않습니다. 스루프트 영업이익 율 14.5%로 4.8% 하락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연간 5회전이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26.9%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만 있고 나머지 제품, 반제품, 제공품 등은 없습니다. 2025년에는 또 2025년부터 없었어요. 그 전에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들어와서는 제조 생산을 직접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전부 다 있는 재고들을 제로화 시켰습니다. 현물은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평가 손실 작업을 해가지고 다 제로화 시켰습니다. 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B10분이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재고자산의 변동을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 가지고 여기 상품의 증가액이겠죠.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역산풀이에서 제가 맞춰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5.2%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무려 21.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가 많이 증가했네요. 운영경비 9억 3,7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가 9억 3,9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뭔가 좀 밸런스가 약간 차이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도 소수점이라도 0.1%가 생산재료 비율이 올렸으니까 이게 상품 투입재료비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상품 매입 가격 상승했다라고 1차,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되는데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표준 표기 방식이 아닌 변칙적 표기를 했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을 적용하여 역산으로 풀이해서 분석했습니다. 자, 남들은 재고자산의 변동을 따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이라든지 원재료 사용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묶어서 편법으로 변칙적으로 표현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표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가회계가 임의로 그렇게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세계인데 세법이라든지 이런 데선 전혀 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재고자산 증감액은 PQ 총 제조비용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맞춰본다는 게 맞춰준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맞추죠. 현금이 5,900만 원 나갔는데 재고는 1억 1,200만 원이 증가했다. 5,4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그게 뭐냐? 환입을 잡았습니다. 환입을 5,300만 원 잡아가지고 일치시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는 인건비가 주종이겠습니다. 5억 8,100만 원, 22.7%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5명이 늘었네요. 평균 임금은 연간 6,830만 원, 중소기업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 집행이 되고 있네요. 노동 생산성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거꾸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과 노동 분배율은 상반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역비례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비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노조 애들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 떨어질 것이고요. 스루프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19.1%로 30.6%나 떨어졌고 총 자산 회전율은 이게 0.04 회전이면은 지금 자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써니라는 말이 우리가 그 칠공주 영화 그런 게 있었죠. 그 써니면 이미지가 좋은데 이 칠공주가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2.5회전, 3개월에 2.5회전이면 받을 만큼 받고 있다. 또 매입 채무도 자기네들이 매입한 것도 돈은 빨리 주고 있다. 있는 게 돈뿐이 없다. 캐시 버퍼가 현금성 자산인데 영업비용의 115.2%나 가지고 있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 두평 0.5%, 0.2% 하락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가 회전율 하락했고 슬프율 상승했기 때문에 역방향 부식회계 개연성 요거를 반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매입 가격이 상승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재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상품인데 원재료가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제품은 어떻게 파느냐. 그러면 여기 원재료를 상품 매입 가격으로 좀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것이 금감원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재료 우리 상품은 원재료가 아니니까 그러면 선생이 바람풍 하더라도 학생은 바람풍이라고 읽어야지.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어쨌든 판매 가격은 4.9%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판매 가격 추이가 아니고 상품 판매 가격 추이죠. 4.9% 내려갔습니다. 전체 단순 평균으로. 그래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했는데
매입 가격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고 매입 가격은 판매 가격은 또 하락했습니다. 반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제가 증명해주고 싶어도 회사가 싫다고 하네요. 그럼 너희들 비스케게 한 거 맞지? 그래서 반증이 되기 전까지인 저의 가정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5억 4,200만 원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1억 6,200만 원 벌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새우 현금은 더 벌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감가상각비도 그동안에 다 생각해 먹을 거 다 생각해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현금 흐름은 12억 8천만 원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최종 11억 1,200만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하고는 거래가 없습니다. 이자 부채가 없어요. 현금 자산이 탄탄한 회사입니다. 주주이녀 자유현금 흐름 12억 4,300만 원 이익배당액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렇고요. 요 이익배당액이 영업이익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되죠. 코스닥 상장 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이익 영업이 여기 460만 원, 60억 원이 있어요. 상당합니다. 비도덕적 기업은 그 돈을 낭비시켜 납입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상장할 때는 잘해보겠다고 해서 주가를 높게 받아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공짜 똥 같은 자본이 유입이 460억이 됐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감소시키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연간 영업이익에 맞먹는 이익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지 못하다. 납입자본 성장률 거의 정체 상태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1 더하기 300% 운영경비, 이익도 1 더하기 300%. 이 목표액을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122억 6,900만 원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300% 올라가니까 이것도 매출 재료비도 300% 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 매출 재료 비율을 약간 올렸어요. 판매 가격을 약간 낮추는 거로 해서 스루펀율이 0.1%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122억 4,600만 원 정도 할 것 같다.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12,200원에 팔기로 했다. 아까 수정 진돈장가 그거니까 하나에 그러면 1,716원 남는다. 재고 회전율이 5회전인데 5.5회전 한다고 봤을 때 판매 단가는 13,530원 인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운영경비가 조금 더 늘더라도 1,700원짜리가 2,220원 남는 거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10% 줄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하고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재고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남는 돈이 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상품이니까 크게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소니전자 보고 그거 내가 많이 살 테니까 브릭다운해서 좀 단가 견적을 좀 내십시오. 그래서 아니 브릭다운해서 가지고 그래도 재료비 7,500원 가공비 없습니다. 상품이니까. 그래서 7,500원 들어왔는데 판매 관리비 4,000원 들어가니까 11,5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1,800원 마진 먹어야 되겠어요. 13,300원에 팔겠습니다. 무슨 얘기요?
12,200원에 합시다. 1,100원을 제가 깎습니다. 합리적으로 깎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남는 게 1,123원뿐이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스루풋 금액만큼 올리자. 매출을 10.9%더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재고가 감소하겠죠. 생산은 더 하지 않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530원 늘어납니다. 한 400원뿐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매출을 더해서 재고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재고의 감소는 영업이익의 감소죠.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재고 감소할 때는 스루풋보다 적게 벌고요. 재고 증가할 때도 요 써니전자는 적게 버네요. 그 차이는 있더라도 또 추가 판매를 한다 그래도 스루풋은 2,220원 넘는데 1,530원 뿐인 690원 요거 좀 증가는 했죠. 영업이익이 1,394원에서 1,530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스루풋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래서 원가회계에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판매가 안 되고 경제 성장이 안 될 때에는 생산을 감소시켜야 이익이 거꾸로 납니다. 생산을 증가한다면은 이익이 늘어나기는 하더라도 조금뿐이 안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리고 덤핑하면은 말 안 된다는 거. 요거를 개인 소득에 비교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 수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 억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술 처먹었을 때. 거의 요런 거 하고서 제가 많이 후회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뭐 요즘은 1%만 하더래.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무슨 석유지원금이다 해서 무슨 예산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재정 낭비를 하게 되죠. 재정 낭비를 해서 석유지원금 뭐 이런 거 하면은 소비 진작해서 경제 활성화인데 인플레이션만 유발을 하게 되죠. 그거 뭐 일반인들 생활인들은 음식 가격, 식당 가격이 가장 피부에 먼저 와닿죠. 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수입이 한정돼 있으면 아껴 써야 됩니다. 부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숫자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소비 억제하고 생산을 감소하면 오히려 돈을 번다. 재고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덤핑도 하지 말자. 나머지 자료들은 매번 모든 기업의 템플릿 자료로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